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 잘 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김정훈입니다. 저는 EBS 랑에서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그 유익한 질문과 답변으로 채워졌으면 하고요. 자, 오늘 그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그 EBS 랑 아이디가 DUDWLG 님이 되겠습니다. He is smart. 또 한 문장은 I was sick 에서 smart와 sick 이 형용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똑똑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저는 똑똑하다가 동사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저렇게 smart, sick 이게 탁 나오니까 더더욱이 형용사가 아닌 동사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영어를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똑같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귀여운 질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용사, 동사라고 하는 이 품사와 서술어라고 하는 용어를 혼돈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형용사, 동사라고 하는 용어와 서술어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시다, 라고 하는 말과 똑똑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문장을 끝냈다는 거죠. 마시다, 마침표. 그 다음에 똑똑하다, 마침표.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술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우리 학생은 이제 뭐가 헷갈렸냐면 서술어는 다 동사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형용사와 동사는 둘 다 서술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헷갈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똑같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외가 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뭐뭐 하고 있다를 붙여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창진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야. 둘 다 서술어니까. 방금 배운 거 한번 대입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마시다에다가 마시고 있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걔는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똑하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똑똑하다는 똑같은 서술어인데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이 정도면 이제 답변이 충분히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이라면 이 점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he smart라고 하지 왜 he is smart라고 하죠? he smart 그러면 그가 똑똑하다 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is는 왜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도 저는 틀림없이 해야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질문이거든요. 한국말하고 영어는요 똑같이 형용사가 있어도 다른 점이 또 있을 거예요. 똑같이 서술어 역할은 하는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시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똑똑하다의 과거형이 있다는 거죠. 똑똑하다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걔 어렸을 때 똑똑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똑했다. 똑똑했다가 이건가요? 자, smart하다는 거죠. 자, 미래는요? 똑똑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크면 똑똑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어에는 형용사 자체가 서술어가 되면서 동시에 시제 표현도 가능하지만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자, 바로 smart가 앞쪽에 is를 만나면 뭐가 되죠? 그게 똑똑하다예요. I was smart. 이렇게 얘기하면 나 과거에 똑똑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I will be smart. 이렇게 되면 나는 미래에 똑똑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는요. 형용사가 혼자서 서술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앞쪽에 아무 뜻도 없는 비동사가 시제만 딸랑 표시를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완벽한 서술어가 되더라. smart를 똑똑하다 라고 외워두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smart가 똑똑한의 개념은 있는데요. 똑똑한 시점이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smart를 똑똑하다로 외우면 이미 현재 시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smart 똑똑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건 좋은데요. 한국어로는 그러면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smart를.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현재 시제로 smart 똑똑하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지, 자, is smart가 사실은 똑똑하다예요. 혹은 I am smart라고 해서 자,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야 똑똑하다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뭐가 되냐면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장의 필수 성분이 주어 서술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라고 안 하고 주어 동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에는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에도 앞쪽에 시제를 표시해주는 비동사가 반드시 붙어서 자, 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덩어리로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서술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주어 동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수업 시간에 맨날 주어 동사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해가 잘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형용사가 명사로 꾸며준다 라고 하는 그 질문 중에 자, 언급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A smart boy 이렇게 하면 똑똑한 소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만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가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딱 절반이에요. 명사 수식도 하지만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명사를 꾸밀 때는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예, 형태가 약간 달라지죠. 왜냐하면 명사를 꾸밀 때는 smart boy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소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자,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 자리에서 둘 다 쓰일 수 있고 자, 그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뭐뭐 하고 있다를 붙여서 구분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서 쓰일 때는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덩어리로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동사가 필수 성분이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자, 뭐뭐한이라고 해서 자, 해석이 약간 좀 바뀐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면 이제 시원하게 정리가 좀 다 잘 되셨죠? 자, 이 세상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 궁금증. 오늘도 자, 여러분들의 이 답변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죠, 여러분들? 자,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질문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의 궁금증 해소는 자, 다음 주에 또 계속 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돼서 신발 사이즈가 한국모함이 되는 그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